자, 우리가 이제 한중일을 갖다 한일중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니고 룬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놈이 처음으로 한중일이 아니라 한일중 하면서 우리는 일본을 더 사랑해 라고 하는 호칭상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대려 일본은 지금 삼국관계를 일중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랄까 일방적인 짝사랑을 하면서 그나마 그 사랑을 배신당하고 있는 꼬라진 거죠. 네, 근데 이게 선택의 문제인 게 정부가 한일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과는 가치와 자유를 연대한다는 명목으로 한일중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럼 중국이랑은 가치와 자유를 연대하지 않는다는 거고 또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자유와 가치를 연대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일본은 아무리 우리가 지랄을 해도 네. 중국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실상 무역 거래를 보나 외교적인 걸 보나 뭐 역사적인 걸 보나 여러모로 중국이 일본보다는 강대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중국에 대한 정책이 한국에 대한 정책을 우선시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기술 수준이나 물론 정체적인 총량에서는 밀립니다만 우리의 산업 구조라든지 전망이 국제적인 경쟁력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일본을 앞섰어요. 그래서 실질 소비 능력 지수도 더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물가 대비한 GDP 관련한 것도 우리가 훨씬 일본보다 삶의 질이 높은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서 각의 가처분 소득도 우리가 일본을 초월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1년 반 만에 다 뒤집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나라가 한꺼번에 훅 맛이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맛이 갔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맛이 가니까 일본이 경제가 확 살아나요. 우리 지금 1.3%, 1.2% 뭐 경제 성장률 이지랄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6%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올림으로써 옛날에 잘 나갔던 30년 전에 버블 시기 이전에 성장률에 도달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께 그리 흘러간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산업이 좀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꼬라박으면 일본이 그냥 수혜를 보는 거죠. 올라갈 수밖에 없어. 특히나 이제 일본이 지금 우리하고 900원대의 엔화 환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엔저를 통한 수출 경쟁력도 훨씬 강한 데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그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 그러니까 일본의 중소기업들 제품들을 전부 다 우리 대기업들이 납품받아 갖고 그쪽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종의 물품들이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성적으로 무역 적자에 시달렸던 게 일본하고 대일 관계 무역이었는데 아마 이게 훨씬 더 악화됐을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이 정부 들어서 한 번도 대일 무역 적자에 대한 통계를 내주질 않아요. 발표를 안 해요. 대중 수출 줄었다는 건 계속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일본하고 무역 거래량이나 일본하고의 무역 적자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신문이나 어디 통계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어요? 나오긴 나오겠는데 아마 기사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뒤져서라도 이거 찾아봐야 돼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우리나라가 수출 늘어나는 곳과 줄어드는 곳과 이런 것들 다 하는데 희한하게 일본하고의 관련된 항목은 늘 기사에서 빠져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엄청난 무역 적자를 지금 일본에다 퍼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뉴스에서 지금 누락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매우 불길한 예상이 듭니다. 대신에 일본은 2분기 GDP 성장률이 1.1% 증가해서 경상수지가 25조 원 흑자를 봤습니다. 부럽다. 우리는 맨날 적자인데. 결과적으로 저게 다 우리 겁니다. 저게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리고 있던 거였어요.
하던 거였지. 이거를 의도적으로 퍼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소업체 지원 안 하고, 소부장 업체들 지원 안 하고, R&D 지원 안 하고, 수출 기업들, 수출 중소기업들 지원 안 하고, 대려 보조금이나 해줄 수 있는 거 까가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말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 일본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자, 이러면서, 한중일 간에, 지네들은 한일중이라고 하지만 저는 한중일이라고 할게요. 정상회담. 한중일 간의 정상회담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더군다나 올해는 우리가 의장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 이걸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방한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쟤는 안 올 걸로 생각하고 안 왔으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채널A에 출연해서 시진핑의 방안을 기대해도 괜찮다고 말했는데요. 경이 지난 7일에 인도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시 한일중 정상회의를 해보자는 의기투합이 있었고 중국이 우리와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사가 아주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총리를 만났지만 네. 일본은 총리끼리 회담을 못했어요. 결국 우리가 양쪽에 가갖고 양쪽 다 양쪽 총리들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중국과 일본은 현재 만날 필요를 별로 못 느끼고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회담이 한국에 열리는데 껄끄럽게 시진핑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본하고 이미 찰딱 붙어 있는 한국을 상대로 해서 회담을 한다? 저는 그럴 이유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안 올 것 같거든요? 네. 안 올 것 같은데 지금 여기저기서 조태용도 그러고 지금 윤석열도 그러고 지금 시진핑 올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근거를 뭘로 대냐면 네. 작년에 발리에서 만났을 때, G20에서 만났을 때 그때 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코로나 좀 안정되고 나면 가겠다. 근데 작년하고 지금하고 지금 한중 관계가 똑같지가 않거든요. 더 나빠졌지. 최악의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뭐 대만 문제 개입하겠다, 남중국해 문제 개입하겠다, 이런 소리를 떠벌리고 있는데, 시진핑이 국내 정치에 있는 어떤 손실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떨어지는 걸 각오하고 오겠어요? 지금 중국은 일본 패가지고요. 일본 핵폐수 가지고 패가지고 지금 자국 내에 있는 부동산 문제나 경제 침체 문제를 그쪽에다 다 떠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랑 한국이랑 만나서 시진핑이 회담을 한다? 저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고 싶다라는 의사만 막 전달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진짜 온다고 한들 좋은 말 하고 갈까요? 나는 안 오는 게 차라리 윤석열 정권에 낫다고 봐. 왜냐면 시진핑이 진짜 오면 기시다가 같이 만날 거 아니에요. 시진핑이 좋은 말만 해줄까? 안 좋은 말은 훨씬 많이 할 겁니다. 나는 시진핑이 원래 말을 안 해요. 사실 이게 내가 중국의 국가 기밀인데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지만 일자 무식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한테 그러기 윤석열보다 똑똑해. 그러니까 에이씨. 진짜 윤석열이를 만나면 어이 씨발 나보다 더 바보가 있네 이런 마음에서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으나 이 사람이 정상 간의 만남이나 어떤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거나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대신에 체면치레는 겁나게 하는 사람이거든. 이런 시진핑을 데려다가 진짜로 공관에 초청한다 그래서 똥꼬우지 앉혀갖고 페트병 생수나 대접하고 지난번에 빈살만할 때 했던 짓거리를 시진핑한테 할까? 난 그게 더 겁이 나는 거야. 하겠죠. 지금 우리나라 정상들 와갖고 예우하는 거 보잖아요. 이 의전팀이 나가서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는 정상 예우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섣부르게 예를 들어 기시다하고 시진핑이 있는데 기시다는 쌀밥 주고 시진핑은 보리밥 줬다.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어떠한 형태로 의전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 버린다고 치면
이거 중국은 이건 뭐 거의 그 신성 모독이야 이 정도 되면. 아니, 그러니까 안 오는 게 나는 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올 리도 없겠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중에 무슨 실수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중국은 돈 문제나 이런 거 갖고 그 뭐뭐 하지 않습니다. 중국인한테 가장 중요한 건 자존심이에요. 체면이라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중국에서는 아무리 상대방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하대하거나 그 현장에서 모욕을 주게 되면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종의 사회적 간습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어린애 머리를 만진다든지 남의 집 아이를 호통을 친다든지 또는 뭐 직장 간에 있는 상황에서 갑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근데 나는 왠지 윤석열이 시진핑을 데려다 놓고 자칫하면 갑질을 해갖고 아예 한중 관계를 영영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지. 아니면 안 올 줄 알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근데 결국 안 오면 자신감을 모르겠어. 결국 안 오면 뭐라고 핑계댈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지금 계속해서 중국한테 허튼 소리 하다가 중국이 뭐 여행객 풀어준다느니 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니까 한국에 뭐 자긍심 있는 대중 외교가 먹혔다. 중국이 굴복했다.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중국은 복수의 기회를 차곡차곡 마일리지로 쌓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한 복수를 할 겁니다. 이거를 대한민국이 하지 말고 그냥 어떤 한 모질이한테 해줬으면 사람한테만. 사람한테만 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인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절대 그 모질이랑 같지 않다는 거를 중국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외교 관계자들이 시진핑은 어차피 걔 잘 몰라. 그러니까 잘 알아서 지금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레짐 체인지에 힘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평님은 시진핑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이 정권 아래에서는 안 오죠. 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뭐 총리 정도가 대신 오거나. 시진핑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중국인들의 온 눈과 귀가 다 주목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시 주석이 한국을 왔는데 여기서 경이 자기네가 봤을 때 대접을 엉망으로 했다. 그러면 시 주석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의 시 황제는 어딜 가든 엄청난 대접을 최고 국빈 대우를 받아야 돼요. 되는 거고, 그게 사실 그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시 주석인데, 한국의 윤석열이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 주석 입장에서는 이득될 게 하나도 없는 방문인데 그걸 할까요? 아마 내년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대 그때 한번 제대로 뭔가 시 주석이 보여주기로 한번 가지 않을까. 하긴 그때는 네. 대통령도 우리나라 다른 사람일 테니까. 그럴까요? 그러겠죠. 네, 그랬으면 쉽네요. 이제 1년 남았는데. 자, 요 정도 말도 안 되는 기대치는 버려라라는 쪽에서 이거를 정리를 하고요.